안녕하세요. 이번 전에 발표를 맡은 석사과정 유다영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연구는 온라인 크로스-세션 electrographic hand gesture recognition using deep learning and transfer learning으로 딥러닝과 트랜스퍼 러닝을 활용하여 온라인 근전도 손 제스처 인식 방법을 제안한 연구입니다. 본 논문은 Engineering Applica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의 2023년 게재된 논문으로 임팩트 팩터는 8.0이며 오토메이션 앤 컨트롤 시스템 분야에서 Q1에 해당합니다.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에서 손 제스처 인식이 엔지니어링 및 지능형 장치의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스마트하고 자연스러운 접근 방식을 제안합니다. 특히 근전도 센서를 활용한 손 제스처 인식은 빛이나 위치 방향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손 제스처 인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신러닝 분석은 SVM, KNN, 디시전 트리, 랜덤 포레스트 등이 사용되며 이러한 머신러닝 방법은 구별이 어려운 제스처에 대한 정확한 특징을 추출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반면 최근 몇 년 동안 딥러닝 기술은 대부분의 머신러닝 분야에서 혁명적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예시로 엔드-투-엔드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는 로우 시그널에서 복잡한 피처를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으며 고밀도 전극 매트릭스에 의해 생성된 EMG 데이터 이미지를 분류하기 위한 멀티스케일 CNN 등 딥러닝 모델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딥러닝의 특징 때문에 딥러닝은 제스처 멀티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더 나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복잡한 아키텍처를 갖춘 딥러닝 모델은 네트워크 구조를 훈련하고 테스트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온라인 적용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첫째로 2018년에 제안된 템포럴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TCN 모델은 딜레이티드 커셜 컨볼루션을 사용하여 LSTM이나 GRU 같은 모델보다 더 간단하고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트랜스퍼 러닝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본 데이터셋에서 학습된 일부 파라미터를 재학습할 필요가 없어져 과도한 학습 부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메인 컨트리뷰션입니다. 첫째로 크로스-세션 제스처 인식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딥러닝 모델이 제안되었으며 전이학습을 사용하여 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또한 제안된 모델을 평가하기 위해 묘 데이터와 오픈 데이터인 니나프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의 전체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력 신호에서 하이 레벨의 표현을 찾아 피처 벡터 형식으로 변환하는 피처 익스트랙터 단계, 피처 벡터로 제스처 레이블을 분류하는 레이블 분류기, 테스트 단계에서 최종 예측으로 출력할 제스처 레이블을 결정하기 위한 트레스홀딩 메소드 방법을 사용하는 제스처 프레딕터의 세 가지 수업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피처 익스트랙터단에서 사용된 TCN 모델에 대한 설명입니다. 템포럴 컨볼루션 네트워크, 줄여서 TCN이라고 불리는 모델은 커설 컨스트레인이 있는 일반적인 컨볼루션 네트워크인 시퀀스 모델링 작업을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여기서 시퀀스 모델링, 커설 컨볼루션 등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시퀀스 모델링은 다음 식과 같이 음성, 문자 또는 본 연구에서는 근전도 시계열 신호 등 순차적으로 등장하는 데이터인 입력 시퀀스 X에 대해 출력 시퀀스 Y 값을 예측하는 태스크이며 입력을 출력으로 매핑하는 최적의 함수 F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TCN은 두 가지 원리에 기반하는데 우선 네트워크가 인풋과 동일한 길이의 아웃풋을 내놓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에서 과거로의 정보 유출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컨볼루션 연산 시의 타임 스텝인 여기 t의 아웃풋을 내기 위해 미래가 아닌 타임 t와 그 이전 시점의 원소들로만 컨볼뷰되는 원리입니다. 또한 베이직한 커설 컨볼루션 디자인은 긴 길이를 갖는 시퀀스에서 멀리 떨어진 타임 스텝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많은 층을 필요하게 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TCN은 딜레이티드 컨볼루션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림에서 커널 사이 간격을 의미하는 여기 딜레이션 값이 커질수록 더 넓은 시야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컨볼루션 층을 쌓을수록 딜레이션 개수를 증가시켜 입력 시퀀스의 모든 요소를 바라보면서 풀링 없이도 리셉티브 필드를 크게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TC에는 컨볼루션 레이어 대신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제네릭 레시듀얼 모듈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레이블 분류기입니다. 레이블 분류기의 주요 목적은 앞선 블록인 피처 익스트랙터단에서 출력되는 피처 벡터를 이용하여 손 제스처 레이블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여기 레이블 분류기는 3개의 플립 커넥티드 레이어로 구성되는데 처음 2개의 플립 커넥티드 블록에는 플립 커넥티드 레이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 파라메트릭 렐로 및 드롭아웃 레이어 조합이 포함되어 입력 피처 벡터를 고차원 특징 공간에 매핑합니다. 이후 마지막 단일 플립 커넥티드 레이어 블록에서 고차원 피처를 다양한 손 제스처 레이블의 분류 대상에 매핑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스처 프레딕터에는 트레스홀딩 보팅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최종 제스처를 출력합니다. 이는 온라인 접근 방식을 위해 개발되었으며 오른쪽 코드와 같이 먼저 레이블 분류기의 출력이 스트림으로 프레딕터에 전송되어 맥스핏 여기에 맥스핏 임계값이 설정됩니다. 이후 분류된 각 레이블 수를 세어 레이블 양이 임계값보다 많으면 예측기가 종료되고 해당 레이블이 전체 세션에 대한 출력 동작으로 할당됩니다. 스트림이 끝날 때까지 임계값 이상의 값이 산출되지 않으면 여기 릴렉스 레이블이 할당된다고 합니다. 트랜스퍼 러닝은 이미지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실제 손 제스처 인식 어플리케이션에서 단일 등록으로 수백 개의 샘플을 수집하고 레이블을 다는 것이 쉬운 작업이 아니기에 이를 해결하고자 트랜스퍼 러닝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용한 모델에서는 트랜스퍼 러닝과 관련된 2가지 모듈을 사용하였는데 하나는 여기 앞단에 피처 익스트랙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익스트랙터와 제스처 레이블을 분류할 수 있는 레이블 분류기입니다. 이때 피처 익스트랙터는 다양한 서브젝트에 대해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에 새로운 서브젝트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분류기의 파라미터만 여기 뒷단에 분류기의 파라미터만 업데이트시키고 익스트랙터의 파라미터는 픽스하여 학습된 지식을 유지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즉 먼저 서브젝트 1의 소스 데이터셋에 대해 프리트레인된 딥러닝 모델 구조와 파라미터를 서브 2인 타겟 데이터셋의 데이터로 전송 후 피처 익스트랙터를 픽스하고 뒷단인 레이블 분류기를 파인 튜닝 하였습니다.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묘 언밴드를 사용하여 직접 수집한 데이터와 니나프로 오픈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직접 수집한 데이터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8채널의 근전도 센서로부터 200Hz 샘플링 레이트로 측정되었으며 13명의 피험자에게 뉴트럴을 포함한 21가지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각 제스처는 2초간 수행 후 편한 자세를 취했으며 각 제스처당 30회 반복되었습니다. 이때 앞에 5회의 반복 데이터는 트레인 데이터로 6번부터 30번까지의 반복 데이터는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수행하도록 지시한 21개의 제스처가 어떤 제스처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입니다. 다음으로 니나프로 데이터는 10명의 피험자가 우측 그림과 같이 18개의 제스처를 5초간 유지하는 것을 6회 반복한 동안 수집된 데이터입니다. 제스처당 처음 측정된 4번의 데이터는 트레이닝 셋으로 5번째부터 6번째 데이터는 테스트 셋으로 이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묘 언밴드를 통해 수집된 신호의 잡음을 제거하고 트레이닝 과정의 경고성을 위해 전처리를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렉티파이드 필터와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한 후 초과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58Hz로 로우 패스 필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전체 샘플의 70%인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경우 슬라이딩 윈도우 기술을 사용하여 EMG 세션을 1스트라이드 간격으로 150ms 윈도우 샘플로 분할하였습니다.
테스트셋에서는 실시간 EMG 데이터 스트림의 실제 인식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하나의 완전한 신호 세션을 보존하며 전처리는 최신 샘플링 포인트를 포함하는 고정된 150ms 분석 윈도우 샘플에만 적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결과입니다. 좌측 그림은 묘 데이터셋으로 다양한 서브젝트에 대한 모델의 인식 정확도를 나타냅니다. 제한한 딥러닝 모델을 적용한 결과 13명 대상의 평균 인식 정확도는 82.02%로 가장 높은 피험자의 정확도는 서브젝트 13의 95.24%였으며 가장 낮은 피험자는 11번으로 57.33%였습니다. 피험자마다 값이 크게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근전도 신호의 피험자 의존적 특성이 원인으로 추측되며 또한 박스플롯에서 대부분의 서브젝트 결과에서 분산값이 작은 것은 허용 가능한 인식 정확도를 달성하여 모델의 경고성이 우수함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좌측의 피겨 7은 다양한 모델들과 비교한 정확도 결과입니다. 제한된 모델은 평균 82.02%로 다른 모델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인식 정확도를 달성하였습니다. 비교를 위해 선정된 모델들 중 여기 TCNS와 ANN은 TCN 기반 모델의 단순화된 버전이며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과 다르게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하나로 구성됩니다. ANN 모델은 피처 엑스트랙터가 없고 레이블 분류기로만 구성되어 로우 EMG 데이터가 바로 피처로 레이블 분류기에 입력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순화된 TCNS와 ANN과 비교하여 높은 정확도를 가지므로 이는 모델의 모든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CNN, LSTM, GRU는 최근 인기 있는 딥러닝 모델입니다. 이 세 모델은 제한된 TCN 모델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유일한 차이점은 피처 익스트랙터의 TCN이 다른 딥러닝 모델로 사용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인식 성능에는 이러한 인기 있는 딥러닝 모델 간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제한된 아키텍처가 더 뛰어난 일반화 능력을 가짐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ANN-F와 LDAF는 전통적인 머신러닝 대표 모델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피처 익스트를 6가지 피처를 사용하여 트레인 및 테스트 입력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중 ANN-F 모델은 성능이 가장 좋지 못하고 불안정한 결과를 냈는데 이는 피처 차원이 너무 낮고 모델의 파라미터가 너무 많아 과적값이 발생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우측 사진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의 피처 익스트랙터, 레이블 클래시파이어 이후 단계인 프레딕터 단계 유무에 따른 결과입니다. 데이터 세트를 슬라이딩 윈도우 샘플로 분할한 다음 이를 특정 비율에 따라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로 나누는 일반적인 처리와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테스트를 위해 전체 세션을 사용하여 프리딕터에서 트레스홀딩 보팅 알고리즘 기반 제스처의 실제 EMG 데이터 스트림을 시뮬레이션하였습니다. 그 결과 프레딕터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비해 사용하였을 때 평균 15.86% 향상되며 가장 적게 향상된 서브젝트에서도 11.24%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제스처 프레딕터를 사용함으로써 모델의 경고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딥러닝 시간 단축과 제한된 데이터량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트랜스퍼러닝의 결과입니다. 좌측의 표에서 제한 모델에서 피처 익스트랙터 파라미터 수가 레이블 분류기의 6배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트랜스퍼러닝을 사용하면 피처 익스트랙터가 고정되기에 레이블 분류기의 파라미터만 훈련하면 되고 제한한 모델의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가 대부분 기존 머신러닝 모델보다 적은 것을 통해 모델의 학습 시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습니다. 여기 우측 위의 사진은 전이학습을 사용한 후 모델을 리트레인하기 위해 여러 세션을 사용하여 분석한 실험 결과입니다. 서브젝트 1의 모델로 사전 훈련 후 나머지 12명의 피험자 모델이 사전 훈련된 모델에서 전달된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타겟 모델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빨간색 선은 모델의 모든 부분을 훈련하여 얻은 노멀 인식 정확도의 90%를 나타내며 레이블 분류기의
레이블 분류기를 리트레인하기 위해 2개의 세션만을 사용하면 모델 성능이 일반 인식 정확도 90%를 초과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훈련 세션과 동일한 5개의 세션을 사용하였을 때 가장 높은 82.11%를 달성하였으며 이는 전이학습을 사용했을 때 허용 가능한 성능을 위해 리트레인의 몇 개의 세션만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시로 보여드린 피겨에서는 서브젝트 1의 모델로 프리트레인한 결과를 설명드렸는데 다른 피험자 모델로 사용한 경우에도 서브젝트 1과 동일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림 17은 서브젝트 1의 온라인 제스처 인식 테스트의 샘플링 단계 및 처리 시간 결과입니다. S2개, 여기 A1부터 A10, 그리고 릴렉스는 총 21개의 제스처를 의미하며 노란색 점은 예측 결과가 출력되기 전 반복되는 샘플링 스텝과 빨간색 점은 모든 제스처의 각 세션에서 실행되는 처리 시간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세션의 스텝이 100 미만이며 처리 시간은 0.1초 미만입니다. 대부분의 제스처가 동일한 제스처의 세션마다 모델 예측에 소요되는 시간이 매번 다르기에 스텝과 처리 시간이 다르지만 여기 릴렉스는 모든 세션의 스텝과 처리 시간이 동일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세션에 대한 샘플링 스텝이 알고리즘의 루프를 통과한 후에 예측 결과가 릴렉스로 출력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오픈 데이터를 사용하여 평가한 결과입니다. 10명의 피험자의 평균 인식 정확도는 57.47%였으며 오픈 데이터의 경우 각 제스처에 대한 테스트 결과가 2개뿐이므로 앞선 데이터 결과에 비해 전체 인식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또한 우측 그림에서 트랜스퍼러닝을 사용한 후 모델을 리트레인하기 위해 여러 세션을 사용한 실험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서브젝트 1으로 모델을 프리트레인 모델로 사용하였으며 묘 암밴드로 수집한 결과와 유사하게 3개의 세션만 사용하여도 모든 부분을 훈련한 인식 정확도보다 높았으며 5개의 세션을 사용했을 때 가장 높은 정확도를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딥러닝과 트랜스퍼러닝을 활용한 온라인 근접도 손 제스처 인식을 제안하였습니다. 딥러닝 모델은 TCN 기반 피처 익스트랙터, 손 제스처 레이블을 분류하기 위한 3개의 플립 커넥티드 레이어로 구성된 레이블 분류기, 테스트 단계에서 온라인 인식을 수행하기 위한 트랜스홀드 보팅 알고리즘을 갖춘 제스처 프레딕터로 구성됩니다. 또한 트랜스퍼러닝은 사전 훈련된 하나의 모델에서 파라미터를 전송하는 데 사용되므로 훈련 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실제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훈련 데이터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제한된 트랜스퍼러닝 방식은 제한된 모델의 레이블 분류기를 리트레인하기 위해 3개 이하의 세션을 사용하여 정상 정확도의 90% 이상을 달성하며 제한된 모델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생각한 본 연구의 한계로는 자세한 정보의 부재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실제 수집한 제스처의 종류가 오픈되지 않은 점과 제스처마다 처음 측정한 몇 개의 데이터들은 훈련 데이터로 사용되었는데 측정 순서에 따라 수익 능력의 차이가 분명 존재할 것 같은데 샤플하지 않고 사용한 점과 2개의 데이터셋에 대해 테스트 트레인 비율을 다르게 가져간 점에 대해 이유가 별도로 언급되지 않아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Q1에 링크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제한된 모델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퓨처 익스트랙터 파라미터에 픽스하여 시간을 단축한 점과 제스처 프레딕터 단의 예측 방법이 간단하지만 좋은 접근 방법인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